최근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입에서 자유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경기장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강조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뚜렷한 공격 전술 없이 역대급 선수진에 의존해 경기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서 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클린스만 감독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이에 클린스만호에 대한 선수들의 발언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먼저 미드필더 홍현석은 지난 14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을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의 공격 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홍현석은 공격할 때 자유롭게 선수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축구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월 A매치 이후 대표팀 공격진의 화두는 자유인데요. 경기 중 포지션을 바꾸는 스위칭 플레이를 선수들이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고 이를 감독이 허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지난 베트남전이 끝난 뒤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좋아하는 위치도 각자 다르고 그날 경기가 안 풀리면 자리를 바꾸기도 한다. 감독님이 자유롭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재성도 튀니지전을 돌이키며 감독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바꿔가면서 자율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감독님은 매 경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후 각종 설화에 휘말리며 여론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인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자유 전술은 결국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한 축구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요? 지난 14일 믹스트존 K를 통해 이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같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로테이션하길 원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움직임으로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법을 배운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훈련도 한다고도 해명했는데요. 자유로운 공격 포지션 시스템에서 볼을 잃으면 공격수 모두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수비로 내려와야 한다며 앞서 4번의 소집 때 선수들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건 훈련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선수들이 알아서 하게 둔다고 부연했습니다. 다행히도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너무 날카롭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선수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한다고 단언했었습니다. 이재성과 이강인도 오히려 좋다는 반응인데요. 이재성은 감독님께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락하셨기에 강인이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를 줬는데 좋게 작용했다고 확언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더 경기력이 좋아진 것 같다.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황희찬도 감독님을 100% 믿는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조규성은 분위기만큼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훨씬 좋다며 전술가가 아니란 것을 안다. 자유를 부여하는 스타일인데 나랑은 잘 맞는다. 아닌 선수들도 있겠지만 자유로운 감독 성향이 좋다고 믿음을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이전에 벤투호에서의 경험이 있고 자유로 인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일단 믿어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기이기 때문에 전술가가 아니란 것도 알지만 다른 장점이 있는 감독님이니 믿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팬들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신뢰해주고 지지해야 한다. 실전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크게 틀린 말은 안 하고 있다 등에 보이기도 하고 베트남 한번 이겼다고 또 여론이 바뀌냐 이러니 냄비 소리 듣는 거다. 이 멤버로 이 정도 못하면 그게 감독이냐. 지나치게 자유분방해서 우리랑 맞지 않는다 등의 반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6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치릅니다. 이후 21일에는 중국 선전에서 중국 대표팀을 상대합니다. 소집 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클린스만은 싱가포르와 중국 모두 쉽지 않은 상대다. 경기 결과를 봐도 알겠지만 방심은 모른다. 바이에른 뮌헨이 3부팀에 탈락하기도 하더라. 앞으로 다가오는 2번의 10월 A매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외근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와 아무런 오해는 없었다. 모두 합의하고 내가 한국에 부임했던 것이다. 난 대표팀 감독이지 국내 감독이 아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이 변하면 내가 아니다. 협회와 이야기할 때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전혀 오해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해외 선수를 챙기기 위해 자주 나갈 것이다.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도 예선 원정을 대비해서 간 것이다. 미국 대표팀 시절에도 자주 나갔다. 각 구단의 감독과 이야기하면서 네트워킹도 했다. 대표팀 감독으로 일하지만 내 스타일은 변하진 않을 것이다. 계속 설명을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동 시간은 많지만 내가 감당할 부분이다. 내 일하는 스타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 색채에 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나는 어느 분야에서나 흐름을 따라 붙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파 기술위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보고 배웠다. 축구의 전술은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8강전부터 전술 대결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나는 운이 좋게 그 감독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런 트렌드나 흐름에 뒤지지 않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공격 축구를 추구하는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 어린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 기량의 성장을 돕겠다라면서 이강인만 해도 6개월 전과 지금이 천지 차이다. 거기다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꾸준히 뛰는 것이 더 고무적이다고 밝혔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여기에 다른 공격진도 좋다. 황희찬과 손흥민 역시 잘하고 있다. 여기에 내 친정팀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역시 잘하고 있다라면서 아마 내 부임 이후 최고의 경기가 콜롬비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축구를 계속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느 대표팀이나 한 대회가 끝나고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4년 동안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노장들이 은퇴하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선수 중에서 자리를 잡게 도와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팀의 중추 손흥민이나 김민재, 이강인이 B클럽서 뛰다 보니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도 이해한다. 우리는 아시안컵서 목표는 무조건 우승을 설정해야 한다. 다른 팀들도 좋지만 우리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월드컵 예선부터 진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약팀과 맞대결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수비적으로 나서는 약체팀 상대로 기다리면 안 된다. 베트남전서도 빠르게 골을 넣었으면 결과가 달랐다. 기회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 싱가포르전도 첫 득점이 언제 터지냐가 중요하다. 이 마인드로 준비해야 된다. 아마 선수들도 알아서 잘 대비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포맷이 바뀌어서 36개국이 나서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바뀌었다고 월드컵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 지난 월드컵에 나서지 못한 남미의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월드컵 2회 연속 나서지 못하는데 중간에 낀 유로는 우승했다. 매 경기 승점을 위해 싸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팀의 풀백 라인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인데요. 이에 대해선 지난 월드컵서 한국을 잘 지켜봤다. 여러 어린 선수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각 포지션마다 최소 3명의 명단이 있다. 만약 기존 선수의 부상이 생기면 어느 선수를 발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U20 월드컵서 한국이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그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이 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일부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했지만 일부 선수들은 국내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만약 K리그였다면 이강인을 과감하게 썼을 수 있었겠는가? 국내 K리그에서는 어린 선수를 쓰지 않는 것 같다. 어린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이며 K리그가 어린 선수들을 잘 중용하지 않아 어린 풀백 찾기가 힘들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어 일부 포지션은 무조건 K리그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것은 맞다. 어린 선수를 발탁하려고 한다. 나도 K리그를 보고 차두리 코치가 이 경기를 자주 커버하고 있다. 선수들을 디테일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해외의 거점 센터는 내 아이디어지만 선수들을 위한 행정이나 의료 지원을 위한 부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시안컵이 메인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